야, 너 며느리 우리 집은 사대부의 최고의 가문의 집이야. 너 혼 좀 나봐.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잘못 생각한 것이어요. 지금은 어머니 같은 방식으로 안 패요. 그것은 옛날 방식이어요. 자, 장터의 귀명창 여러분, 모두 이리 오십시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해 빠진 고부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착하디 착한 며느리가 모진 시어머니에게 당하다가 눈물 짓는 그런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며 당신이 지금 누리는 평온이 사실은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품은 그 독하디독한 심중을 알게 된다면 오늘 밤 등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기이하고도 무서운 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법이지요.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한양 땅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인경궁 뒷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보이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혀를 찾더랍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바로 판서댁 친척이라는 박씨 부인의 집이었습니다. 이 박씨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정이 불같고 눈매가 매의 발톱 같아서 온 고울이 벌벌 떠는 조선 제1의 독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미 그 집 문턱을 넘었다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난 며느리만 자그마치 셋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석 달을 못 버티고 한밤중에 담을 넘었고 둘째 며느리는 반년 만에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으며 셋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호통소리에 오줌보가 지려 친정으로 도망쳤다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집구석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짐승을 가두는 우리와 같아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장터에서 썩은 생선을 파는 늙은이의 신보를 아십니까? 남을 괴롭히고 짓밟으며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뒤틀린 악독함이 바로 이박씨 부인의 본성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는 이들이 있다면 이 야담을 듣고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박씨 부인의 섯을 펄언 찌푸린 미간과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는 마당을 쓸던 하인들의 손발을 꽁꽁 얼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호랑이 굴 같은 집에 오늘 새로운 가마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마 문이 열리고 내린 여인은 한양 바닥에서 소문난 절색인 윤씨 처자였습니다. 살구꽃 같은 뺨에 달빛을 머금은 듯한 눈망울을 본 동네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저렇게 고운 아가씨가 하필 저 악명 높은 박씨 부인의 소나기에 들어가다니 참으로 가여운 일이라며 수군댔더랍니다. 저 예쁜 게 석 달을 버틸까? 아니면 단 한 달을 버티고 쫓겨날까 하며 내기를 거는 사내들까지 생겨날 지경이었습니다. 윤씨 며느리가 가마에서 내려 마당을 밟을 때에 그 은은한 꽃향기와 단아한 걸음걸이는 온 동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요함 뒤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깊은 연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 신부 윤씨가 연지곤지를 찍고 얌전히 앉아있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그 방의 문이 채 깊은 밤이 되기도 전에 벌컥 열렸습니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홀레복도 벗지 않은 며느리를 서슬 펄은 눈빛으로 쏘아보며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눈물은 사치다. 내 앞에서 질질 짜거나 훌쩍거리면 그날로 당장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쫓겨날 줄 알아라. 분명 서슬퍼런 칼날과 날카로운 무기에 베인 듯한 날카롭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한겨울 얼음장처럼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더랍니다. 보통의 처자였다면 그 기세에 눌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뒷덜미에 찬바람이 훅 끼치며 솜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을 테지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윤 씨는 달랐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할 뿐 눈빛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치맛자락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방 안은 기묘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방 안에는 윤 씨의 남편인 이 가문을 이어받을 외아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평생을 독한 어머니 밑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자란 무기력한 사내였던 것입니다. 며느리 윤 씨를 지켜줄 방패막이는 이 집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홀로 서서 그 무시무시한 도끼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남편의 창백해진 얼굴과 파르르 떨리는 손끝을 보면서도 윤 씨는 아무런 원망도 원망의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은 방을 나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번 며느리도 길을 죽여놓았으니 제 손기에서 놀아날 것이라 여겼겠지요. 하지만 박 씨 부인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불러들인 이 예쁜 며느리가 사실은 제 목을 조를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윤 씨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장차 이 집안에 휘몰아칠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이하고도 무서운 일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데 말이죠. 이 고요한 며느리가 과연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반격을 준비할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청중 여러분, 다음 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윤 씨의 진짜 독한 매력에 넋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자, 날이 밝기도 전인 칠흑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인시의종이 채울리기도 전인 새벽 3시경이었지요. 무서운 침묵을 깨고 윤 씨의 방문이 또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당장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라. 그 목소리는 분명 서슬퍼런 칼날과 날카로운 무기에 베인 듯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한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무난 인사를 올리려 무릎을 꿇으면 치맛자락이 끌린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정성껏 차려낸 아침밥 상머리에서는 국물이 식었다며 녹그릇을 마당으로 집어던졌지요. 빨래터에서 손마디가 부르트도록 씻어온 세탁물은 티끌이 묻었다며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심지어는 며느리 의숨소리가 너무 크다며 안방에서 벼락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처들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 악명 높은 박 씨 부인의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을 고단하게 하고 자존심을 짓밟으며 마지막에는 혼마저 쏙 빼놓는 무서운 계략이었지요. 보통의 여인들이라면 이쯤 되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보찜을 쌌을 겁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모욕과 굶주림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윤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작개비 같은 매를 맞고도 종아리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밥 한 술 주지 않고 굶겨도 오히려 빙긋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천한 것이라며 온갖 모욕을 당해도 조용히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 기이한 모습에 담 너머로 훔쳐보던 동네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분명 미쳤거나 아니면 귀신보다 무서운 여자다. 사람이 저리 독할 수는 없는 법이야.
이웃집 할멈도 혀를 내두르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세상에 그 독한 박씨 부인 밑에서 석 달은커녕 3년을 버틸 기세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기이한 일은 가해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고도 묘한 것입니다. 짓밟아도 꿈틀대지 않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처럼 군이 오히려 밟는 자의 발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박씨 부인은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 땀이 줄줄 흘렀지요. 지금까지 이 며느리들은 소리를 지르면 바들바들 떨며 오줌을 찌렸습니다. 그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며 박씨 부인은 희열을 느꼈지요. 하지만 윤 씨는 아니었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맞으면서도 입가에 살짝 머금은 그 서늘한 미소. 그것은 마치 커다란 구렁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며 따리를 트는 것과 같은 섬뜩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울지 않는 것일까? 울지 않는 며느리. 그것은 박씨 부인의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공포였습니다. 내가 전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전현이 내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참으면 이긴다는 옛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윤 씨는 착해서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칼을 심장 깊숙이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시어머니의 목덜미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며느리의 반격이 어떻게 시작될지 그 은밀하고도 소름 돋는 진짜 얼굴이 드러날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주무셔야 할 겁니다. 사람 속에 숨은 귀신이 진짜 무서운 법이니까요. 자, 장터의 기명창 여러분, 바짝 다가 앉으십시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오히려 잠을 설치기 시작한 그 기묘한 밤의 이야기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삼경이었지요. 낮 동안 손발이 부르트도록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낸 윤 씨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을 시간입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요한 안채구석 윤 씨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롱불을 아주 작게 줄여놓고 방장 너머로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게 조심조심 불을 밝힌 것입니다. 윤 씨는 자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 머리맡을 지나 그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치맛자락을 들추고 은밀히 숨겨둔 작은 문서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보셨어야 합니다. 낮 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모욕을 견디며 바닥을 향해 있던 그 순한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그 눈빛은 살쾡이보다 매섭고 독사보다 차가웠습니다. 붓끝에 먹을 듬뿍 찍어 무언가를 은밀하고 돋바르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쥐가 기어가는 듯한 아주 작은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윤 씨의 손끝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적고 있었던 것일까요?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글이었을까요? 아니면 친정 부모를 그리워하는 피눈물 나는 편지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안의 핏줄을 쥐고 흔들 거대한 장부였습니다. 윤 씨는 지난 석 달간 매를 맞고 굶주리면서도 결코 눈가기를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이 감각을 곤두세우고 이 집안의 모든 돌아가는 사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던 겁니다. 쌀독에 들어가는 쌀과 마니의 숫자, 비단 포목이 드나드는 시기, 뒷간을 고친다며 빼내간 은전의 흐름까지 춘천에서 올라온 최고급인 삼상자가
누구 이손을 거쳐 어디로 사라졌는지, 소장농들이 바친 가을 추수한 가마니가 어느 창고로 들어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갔는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거대한 기와집의 재산 목록이 통째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윤 씨의 치밀함은 귀신 도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부엌대기 하녀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곡간지기가 술에 취해 흘린 푸념들, 외거 노비들이 마당을 쓸며 주고받는 귓속말까지, 그 모든 것을 끌어모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괴한 장부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윤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낮고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집안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법도대로라면 당연히 외아들인 윤 씨의 남편이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지요. 그런데 박씨 부인은 아들이 멍청하고 유순한 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막대한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친정 조카의 이름으로 땅을 싸들이고 상단에 은전을 밀어넣어 이문을 챙기며 이 집안의 피와 살을 파먹으며 자신이 뱃속만 불리고 있었던 거지요. 겉으로는 조선 제일의 엄하고 도도한 마님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를 구박하며 시선을 돌리고 뒤로는 남편 이유산을 도둑질하는 파렴치한 도적년이었습니다. 전처들이 왜 그토록 빨리 쫓겨났을까요? 며느리들이 집안 살림에 눈을 뜨고 재산에 관심을 가질까봐 지레겁을 먹고 미친 듯이 구박하여 쫓아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똑똑해 보이면 온갖 트집을 잡아 미친년으로 몰아내 쫓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며느리 윤 씨는 달랐습니다. 윤 씨는 매를 맞으면서도 금액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직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칼을 뽑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똑똑하고도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윤 씨는 참는 것이 아니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목덜미를 단번에 물어뜯을 완벽한 그 타이밍을 말입니다. 장부에 먹물이 마를 때마다 시어머니의 명줄이 한 뼘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박씨 부인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요. 이기이하고도 은밀한 윤 씨의 움직임을 눈치챈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집에 사는 허리가 꼬부라진 늙은 할멈이었습니다. 이 할멈은 평생을 장터거리에서 사람과 한상이나 보며 잔뼈가 굵은 늙은이였습니다. 무당 뺨치게 눈치가 빠르고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요물 같은 노파였지요. 하루는 할멈이 담 너머로 박씨 부인의 집을 훔쳐보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 또마당한 가운데서 윤 씨를 꿇어앉히고 패악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비싼 청자를 깼다며 발길질을 해대고 머리채를 휘어잡는 끔찍한 광경이었지요.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마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윤 씨가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려 박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할멈과 윤 씨의 시선이 허공에서 딱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할멈은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야 할 새댁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나를 보는 듯한 살기등등한 눈빛이었습니다. 절대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속으로 시어머니 의사를 발라내고 뼈를 추려내는 무서운 계산을 마친 자의 눈빛이었지요.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멈은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매 저 며느리 눈이 보통이 아니여. 저거 박씨 부인이 호랑이 새끼를 집안에 들였구만. 저독한 눈빛을 보소. 조만간 이 집 구석에 피바람이 불고 시체가 쌓이겠어. 박씨 부인이 제 무덤을 제가 파고 있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가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법입니다. 윤 씨의 무서운 침묵은 바로 그 거대한 애의를 품고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라 착각하며 매일같이 며느리를 짓밟고 희열을 느끼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가 밟고 있는 것은 연약한 꽃잎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화약고였습니다. 윤 씨의 치마폭 속에 감춰진 거대한 장부, 그리고 밤마다 벼려지는 시퍼런 복수의 칼날. 과연 이간열인 며느리는 어떻게 그 무서운 시어머니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될까요? 억눌렸던 시간만큼이나 잔혹하고 철저한 반격이 목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는 피말리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오금이 저려와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려 보십시오. 진짜 독한 것들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머리맡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으시고 침을 꼴깍 삼키며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자, 장터의 귀명창 여러분 모두 이리 바짝 다가앉으십시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해 빠진 고부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착하디 착한 며느리가 모진 시어머니에게 당하다가 눈물 찢는 그런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며 당신이 지금 누리는 평온이 사실은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품은 그 독하디독한 심중을 알게 된다면 오늘 밤 등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기이하고도 무서운 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법이지요. 유난히도 춥고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창검처럼 날카롭게 얼어붙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 불어대는 그런 지독한 혹한이었습니다. 호랑이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표독스러움은 그 한겨울 추위보다 훨씬 더 매섭고 잔인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벽바람이 몰아치는 안채 마당으로 며느리 윤 씨를 끌어냈습니다. 가마솥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까닭없는 미움이 마침내 극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고함쳤습니다. 쩌렁쩌렁한 불호령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 같은 흙바닥 위로 맨발로 마당을 쓸라는 참으로 끔찍하고도 악독한 명령이었습니다. 발가락이 당장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얀 눈구덩이 위로 윤 씨의 맨발이 닿을 때마다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번져나갔습니다. 비단결같이 곱던 발등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갈라져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담 너머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저 독한 노인네 기어이 천벌을 받고야 말 것이라며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독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번에도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얼어붙은 쌀이빗자루를 움켜쥔 채 묵묵히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핏자국이 눈 위에 붉은 꽃잎처럼 수놓아져도 그녀의 표정은 돌부처처럼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침묵이 박씨 부인의 속을 미친 듯이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 애원해야 할 먹잇감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니
그 모멸감에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악이란 끝을 모르고 자라나는 맹독 버섯과 같습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은 기어이 큰일을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내로라 하는 지체 높은 양반댁 마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몽땅 불러 모았습니다. 번듯하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자신의 권력을 뽐내며 며느리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교활한 속셈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과상을 내오는 윤 씨를 향해 박씨 부인은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끔찍한 독설을 비수처럼 내뱉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 천한 거사, 근본도 없는 주제에 어딜 감히 귀한 분들 앞에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들이미느냐 재수가 없으려니 별버러지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 씨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지독하고도 민망한 정적이 대청마루에 흘렀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치욕스럽고 처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엌으로 도망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을 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늘 고개를 푹 숙이고 개미 한 마리 밟지 못할 것처럼 유순하게만 굴던 윤 씨가 기이하게도 처음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굽어있던 가녀린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그 서늘하고도 한없이 깊은 눈동자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일그러진 얼굴에 정확히 가서 꽂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무서운 눈빛이 마침내 적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을 깨는 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안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세상에나 귀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호랑이 같은 박씨 부인에게 토를 달고 반박하는 며느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깜짝 놀라들고 있던 찻잔을 덜그럭거리며 떨어뜨렸고 마루 밑에 죽은 듯 엎드려 있던 하인들은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겨울 얼음장보다 100배는 더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은 불그락 화기가 치솟다 못해 나중에는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감히 내년이 실성한 개로구나 하며 평생 누구에게도 단 한 번 반박당해 본 적 없는 박씨 부인에게는 하늘이 두 쪽으로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시어머니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 서슬 퍼런 칼날과 날카로운 무기에 베인 듯한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위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잔치가 난장판으로 끝나고 모멸감에 씩씩대던 박씨 부인은 외아들을 안방으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당장 전현을 내쫓아라, 당장 보따리를 싸서 저 미친년을 대문 밖으로 내던져버려라 하며 벼락 같은 불호령이 방안을 때렸습니다. 윤 씨의 남편은 언제나처럼 방구석에 꿇어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고 따르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내였으니까요. 박씨 부인은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내 어머니하고 당장 마당으로 달려가 마누라의 머리채를 무자비하게 끌어낼 줄 알았습니다. 여태껏 쫓겨난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달달 떨고 있던 아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눈빛이 문밖 어둠 속에서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윤 씨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윤 씨의 눈빛은 원망도 구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이 집안의 대들보라면 언제까지 어미의 치마폭에 숨어 핏덩이처럼 살 것이냐는 아주 강력하고도 서늘한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비겁한 남편을 향한 조용한 일갈이었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돕기 품은 어머니의 그늘에 숨어 숨도 제대로 못 쉬던 비겁한 사내의 가슴 속에서 처음으로 남자로서의 작은 불꽃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작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한마디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 내가 미쳤느냐? 내가 지금 애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며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심하셨습니다. 아내를 내쫓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도 함께 내쫓으십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견고하고 완벽했던 박씨 부인의 절대권력에 처음으로 쩍하고 거대한 균열이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휘두르던 공포의 채찍이 더 이상 핏줄인 아들에게도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도 전혀 통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허망하고도 우스운 것입니다. 한번 금이 간 얼음판은 걷잡을 수 없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나가는 법이지요. 박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군림하던 여왕의 왕관이 바닥으로 뒹굴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빠졌으니 사냥꾼의 시퍼런 총구가 불을 뿜을 차례입니다. 오랜 시간 숨죽여가며 장부를 기록하던 윤 씨가 마침내 관할을 향해 무서운 걸음을 내딛는 폭풍전야의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양 바닥을 발칵 뒤집어 놓을 그 거대한 복수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다 못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진짜 이야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자, 장터의 귀명창 여러분 모두 이리 바짝 다가앉으십시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해 빠진 고부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착하디 착한 며느리가 모진 시어머니에게 당하다가 눈물 찢는 그런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며 당신이 지금 누리는 평온이 사실은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품은 그 독하디독한 심중을 알게 된다면 오늘 밤 등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기이하고도 무서운 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법이지요. 이제 시어머니의 철옹성 같던 권력에 쩍하고 거대한 균열이 생겼으니 그 다음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호랑이 박씨 부인에게 날개가 꺾인 아들의 반항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구박을 묵묵히 받아내는 듯 보였던 며느리. 윤 씨의 진짜 움직임은 집안이 아닌 저 담장 너머 바깥 세상에서 아주 은밀하고도 무섭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한양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의 처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가마도 타지 않고 허름한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홀로 밤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원님의 부인이었습니다. 양반과 마님들의 모임에서 윤 씨의 총명함과 단아함을 눈여겨보았던 원님 부인은 늦은 밤 찾아온 윤 씨를 은밀히 맞아들였습니다. 윤 씨는 품속에서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밤마다 기록했던 그 무시무시한 장부를 꺼내놓았습니다.
부인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저희 시어머님이 수십 년간 조정의 법도를 어기고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유산을 빼돌려 친정 조카의 상단으로 흘려보낸 증거입니다. 곳간의 쌀독과 포목 그리고 은전의 흐름이 모두 이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의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님 부인은 장부를 들추어 보다가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액수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한가문의 재산을 송두리째 도둑질한 명백한 범죄의 기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힘을 빌려 시어머니를 단번에 매장해버릴 완벽한 덫을 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낌새를 눈치챈 박씨 부인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제 편을 들지 않자 이성을 잃은 노파는 기어이 윤 씨를 강제로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지나다니는 대낮에 박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윤 씨의 자잘한 짐짝들을 마당 구석에서부터 대문 밖 흙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당장 이 집구석에서 꺼져라. 이 불효시 같은 년아 내년이 들어온 뒤로 집안에 영락할 징조만 가득하니 더는 내 눈앞에 알짱거리지 말고 내 친정으로 꺼져버려라. 벼락 같은 고함에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인경궁 뒷골목의 사람들이 대문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어 수군댔습니다. 아이고, 기어이 또 며느리 하나가 쫓겨나는구나. 저 예쁜 새댁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리 험한 꼴을 당한단 말인가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대문 밖에 내팽개쳐진 녹그릇과 옷가지들을 보며 대성통곡을 하거나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는 바닥에 떨어진 짐짝을 단 하나도 줍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똑바로 서서 흩어진 옷가지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녀린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청마루 높은 곳에서 자신을 매섭게 내려다보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을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고 고요한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수의 냉혹한 미소만이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웅성거리던 고을 사람들의 소리가 물을 끼얹은 듯 뚝 끊겼습니다. 지독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이 대문 안팎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씨는 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온 고을 사람들의 귓전에 똑똑히 박히는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분명 서슬퍼런 칼날과 날카로운 무기에 베인 듯 박씨 부인의 심장을 얼려버리는 무서운 일갈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을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나 이 무슨 해괴하고도 당돌한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가문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흔드는데 쫓겨나는 며느리가 오히려 시어머니더러 나가라니요. 박씨 부인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며 내년이 기어이 미쳤구나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윤 씨의 얼굴은 여전히 돌부처처럼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진짜 독한 여인의 무서운 반격이 마침내 대문 밖에서 수백 명의 눈앞에 펼쳐지기 직전 폭풍전야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관아의 관리가 들이닥치고 도둑질을 일삼던 시어머니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날 제3막의 장이 열립니다. 과연 이 무서운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무릎 꿇릴지 벌써부터 오금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오장이 끝났으니 저는 잠시 목을 축이고 대왕 작가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장터의 귀명창 여러분 모두 이리 바짝 다가앉으십시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해 빠진 고부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착하디 착한 며느리가 모진 시어머니에게 당하다가 눈물 찢는 그런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며 당신이 지금 누리는 평온이 사실은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품은 그 독하디독한 심중을 알게 된다면 오늘 밤 등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기이하고도 무서운 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법이지요. 조선 천지에 이토록 기이하고도 서슬퍼런 뒤집기 한 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짐짝을 앞에 두고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 집을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윤씨 며느리의 목소리는 온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당당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붉은 전복을 입고 사모간대를 쓴 관아의 관리들과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포졸들의 단단한 발걸음 소리가 인경궁, 뒷골목의 흙바닥을 쿵쿵 울릴 때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관아에서 왜 군사들이 나오는가 하며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저 발칙한 년을 관아에 고발하기라도 한 것인가 생각하며 눈을 부릅떴지요. 하지만 관리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윤 씨가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적어 내려간 그 무시무시한 비밀 장부였습니다. 관리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장부를 펼치자 박씨 부인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도둑질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박씨 부인은 들으라 내 죄상을 똑똑히 고하겠노라 하며 관리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수십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막대한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친정 조카의 상단으로 은밀히 빼돌린 사실이 여기 낱낱이 적혀 있도다. 가짜 장부로 관아의 눈을 속이고 아들을 바보로 만들어 재산을 독식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하며 청천벽력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서슬퍼런 칼날과 날카로운 무기에 베인 듯 박씨 부인의 명주를 단번에 끊어놓을 기세였습니다. 그제야 마당 구석에 서 있던 외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서슬퍼런 도끼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란 무기력한 사내였습니다. 자기가 바보라서 어머니가 재산을 쥐고 흔드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제 눈과 귀를 가리고 제 피 같은 유산과 권리를 통째로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더니 이내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조선 제1의 독한 시어머니로 군림하며 하인들을 패고 며느리들을 쫓아내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사시나무 떨듯 사지를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런 변명도 내뱉지 못했지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 노파가 지독하고 엄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실상은 제 자식의 등골을 빼먹고 가문을 파멸로 이끈 파렴치한 도둑년이었구나 하며 온갖 손가락질과 욕설이 박씨 부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웅성거리는 고을 사람들의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박씨 부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법도와 규율을 그토록 강조하던 양반가 마님의 민낯이 구더기 들끓는 시체처럼 추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은 틀렸습니다. 윤 씨는 참아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으로 적의 목덜미를 완전히 물어뜯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독한 여인의 서늘한 승리가 온 한양 땅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장터의 귀명창 여러분 모두 이리 바짝 다가앉으십시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해 빠진 고부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착하디 착한 며느리가 모진 시어머니에게 당하다가 눈물 찢는 그런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며 당신이 지금 누리는 평온이 사실은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품은 그 독하디독한 심중을 알게 된다면 오늘 밤 등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기이하고도 무서운 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법이지요. 조선 천지가 발칵 뒤집히고 박씨 부인의 온갖 추악한 도둑질이 백일하에 드러난 마당이었습니다. 포졸들의 시퍼런 창검이 마당을 에워싸고 동네 사람들의 성난 야유가 빗발치자 평생 권세를 부리던 박씨 부인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의 발치 아래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사지를 떨었더랍니다. 벼락 같은 권력을 휘두르던 손으로 거친 흙바닥을 짚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 윤 씨와 제 손으로 바보를 만들었던 외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머리를 땅에 짓지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어 죄를 지었구나. 나를 관아로 넘기지만 말하다오 제발 이 어미를 살려달라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서슬퍼런 칼날과 날카로운 무기에 베인 듯 비참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소하다며 침을 뱉었지만 아들의 얼굴은 슬픔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두의 시선이 윤 씨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야말로 피눈물 나는 시집살이의 원한을 갚을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관아로 넘겨 무거운 곤장을 치고 귀양을 보내라 외쳐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오히려 천천히 걸어가 시어머니의 부르터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마당을 고요하게 만드는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남편의 어머님이십니다. 자식이 어찌 어미를 관아의 법정에 세우고 피를 보겠습니까? 어머님이 가문의 재산을 축내고 저를 학대하신 벌은 집안의 가법으로 다스리되 결코 어머님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드러우면서도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한마디에 박씨 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의 눈물이 아니라 며느리의 완벽한 도덕적 우위 앞에 자신의 영혼까지 완전히 굴복당한 자의 비참한 눈물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이토록 무섭게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그녀를 평생 자신의 발밑에 묶어두는 가장 잔혹하고도 영리한 가법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비로소 아내 윤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그림자에 가려 비겁하게 숨어 지내던 남자가 처음으로 아내를 지키고 가문을 바로 세우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단단한 위엄이 마침내 무기력한 사내를 진짜 가문의 주인으로 각성시킨 것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집 요물 노파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곰의 진짜 독한 년은 따로 있었구만. 울지 않고 참아내더니 결국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호랑이 시어머니를 고양이로 만들어버렸어. 정말 귀신보다 무서운 며느리여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척하면서도 시어머니의 권력을 완벽하게 박탈하고 가문의 대권을 장악한 윤 씨의 무서운 심리 지배에 온 고울이 전율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 독한 여인의 서늘한 승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장터의 귀명창 여러분 모두 이리 바짝 다가앉으십시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해 빠진 고부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착하디 착한 며느리가 모진 시어머니에게 당하다가 눈물 찢는 그런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며 당신이 지금 누리는 평온이 사실은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품은 그 독하디독한 심중을 알게 된다면 오늘 밤 등불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기이하고도 무서운 일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법이지요. 조선 천지가 발칵 뒤집히고 박씨 부인의 온갖 추악한 도둑질이 백일하에 드러난 마당이었습니다. 포졸들의 시퍼런 창검이 마당을 에워싸고 동네 사람들의 성난 야유가 빗발치자 평생 권세를 부리던 박씨 부인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의 발치 아래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사지를 떨었더랍니다. 벼락 같은 권력을 휘두르던 손으로 거친 흙바닥을 짚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 윤 씨와 제 손으로 바보를 만들었던 외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머리를 땅에 짓지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어 죄를 지었구나. 나를 관아로 넘기지만 말하다오 제발 이 어미를 살려달라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서슬퍼런 칼날과 날카로운 무기에 베인 듯 비참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소하다며 침을 뱉었지만 아들의 얼굴은 슬픔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두의 시선이 윤 씨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야말로 피눈물 나는 시집살이의 원한을 갚을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관아로 넘겨 무거운 곤장을 치고 귀양을 보내라 외쳐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오히려 천천히 걸어가 시어머니의 부르터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마당을 고요하게 만드는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남편의 어머님이십니다. 자식이 어찌 어미를 관아의 법정에 세우고 피를 보겠습니까? 어머님이 가문의 재산을 축내고 저를 학대하신 벌은 집안의 가법으로 다스리되 결코 어머님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드러우면서도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한마디에 박씨 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의 눈물이 아니라 며느리의 완벽한 도덕적 우위 앞에 자신의 영혼까지 완전히 굴복당한 자의 비참한 눈물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이토록 무섭게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그녀를 평생 자신의 발밑에 묶어두는 가장 잔혹하고도 영리한 가법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비로소 아내 윤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그림자에 가려 비겁하게 숨어 지내던 남자가 처음으로 아내를 지키고 가문을 바로 세우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단단한 위엄이 마침내 무기력한 사내를 진짜 가문의 주인으로 각성시킨 것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집 요물 노파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곰의 진짜 독한 년은 따로 있었구만. 울지 않고 참아내더니 결국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호랑이 시어머니를 고양이로 만들어버렸어. 정말 귀신보다 무서운 며느리여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척하면서도 시어머니의 권력을 완벽하게 박탈하고
가문의 대권을 장악한 윤 씨의 무서운 심리 지배에 온 고을이 전율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 독한 여인의 서늘한 승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